전문가 연결해 다시 한번 지진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원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 정도 규모면 그 건물의 피해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5.1, 규모 5.1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5.8이 지금 왔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규모 5.8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균열 보고도 지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꽤 균열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가장 최신 소식을 들어오면 속보를 보니 이번 지진으로 울산 LNG 복합화력 4호기 가동 중지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규모 5.8 정도의 이상에 대해서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 나름대로 이제 규모 5.8에 의해서 뭔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 뭔가 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큰 대형 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사고 정도는 아닐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지진 발생 이후에 지금 대피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거에 낫습니까? 아니면 건물 밖으로 지금 나가는 게 낫습니까? 일단 건물 밖으로 대피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터 같은데 이렇게 네. 있으면서 그 지진에 이제 더 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는 게 좀 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교수님 지금 2.0에서 3.0 정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상청이 브리핑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규모 5.8보다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 있다 없다 어느 쪽에 좀 힘을 싣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5.8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 네. 이제 본진이 또 추가로 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구마모토 지진이 4월 14일 일어나고 16일 날 더 큰 게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6.0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를 뭐 본진이 이제 더 커지는 경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5.1이 오고 5.8이 온 다음에 예. 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여건상으로 보면 더 큰 지진이 오는 것보다는 5.8이 본진이었고 여진으로 더 작은 지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진도 5에서 5.9 정도의 지진일 경우 네. 뭐 오래된 건물의 벽이 금이 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이 정도 진도일 때 어떤 피해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 지금 뭐 이게 건물이 뭐 상당히 노후화됐거나 시공이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뭐 물론 붕괴가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고 뭐 돼 있는 그런 건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균열 정도가 생기는 거지 네. 뭐 중파 내지 대파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희 그 피해 상황이 아직까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 현재 경미한 정도긴 하지만 부상자 2명이 있다는 피해 상황이 지금 접수가 됐고요. 예. 지금 2달여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 정도라면 글쎄요. 일단은 이번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금 애초 첫 번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피해가 우려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아직까지는 좀 안일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더 뭐 부상자가 더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예예.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뭐 노후화된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나름대로 그 지진 피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대책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을 거니까요. 나름대로 예. 이렇게 네. 잘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도 좀 내진 설계를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뭐 내진 설계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는 대략 규모 한 6.5 정도까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규모가 6.5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내진 설계도 이제 그 레벨을 이제 업을 상향을 시켜야 될 거고, 그러나 이제 지금 아직은 뭐 6.5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과거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꽤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진 보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로 이제 정책을 해야 될 거로 봐야 되겠죠. 예. 교수님, 저희가 한반도 내에서 지진이 계속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수십 차례 작은 지진까지 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그 지진 관측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좀 지진 빈도가 좀 많아진 겁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개수로 할 때는 지금 뭐 이제 관측 기술과 예. 이게 그 관측 시스템에 그 계측하는 그런 장비가 발달됐기 때문에 예. 과거에 이렇게 그 감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5.0으로에 대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지난 7월 5일 날 이제 울산에 일어났던 것도 규모 5.0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5.1 또 5.8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그 지진의 그 크기가 자꾸 커간다라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측기의 그 발달에 의해서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네. 지진의 크기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봐야 돼서 양쪽을 다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